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지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이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 이념이라고 할 때 많은 유형의 이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정치 이념으로는 네 가지의 이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른쪽에 권위주의라는 이념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전에 겪었던 그러한 이념입니다. 이 권위주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의 개입이 강하고 상당히 억압적인 체제를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아래 X축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에서의 국가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치적인 질서, 법을 강조하는 것이 X축이고요. Y축은 경제적 분야에서의 정치 개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이념과 정반대되는 개념은 자유주의 개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권위주의가 사회, 정치 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념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체제를 보장하는 이념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주의 체제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적 자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는 다른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자유주의적 이념이 강해진다는 것이지, 자유주의 이념이 강해진다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주의 이외에도 다양한 이념들이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가 정치적 자유화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한다면, 과도하게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보다 자유화된, 자유주의가 보다 강조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 바로 정치적 자유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1987년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는 권위주의가 강한 이념에서 자유주의가 강한 이념으로 점차 이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에, 자유가 능사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나름대로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즉, 보수주의는 경제적인 자유화는 지지하지만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의 질서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민주의는 보수주의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민주의는 경제 분야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 분야에서 빈부격차의 해소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굳이 국가가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억압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저항을 하고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있다. 즉, 빈곤,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 결정주의로 보는 것이 바로 삼인주의 이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불만은 최소화되고 일반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해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사회 이슈에서는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삼인주의적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정치적 이념은 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즉 민주당은 자유주의, 공화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양대 정당의 대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삼인주의와 보수주의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럽의 삼인주의가 보수주의의 이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새롭게 절충된 이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라는 것인데요. 즉, 삼인주의는 전통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시장 경제에 대한 왜곡을 가져와서 많은 경제적인 침체라고 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삼인주의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다소 약화시키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수주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제3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의 진보 정당들은 삼인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이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양대 정당은 보다 더 중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는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이었습니다만은 권위주의가 상당히 보수주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도 이제 점차 삼인주의를 수용해 왔습니다. 즉 민주화 이후에 반공적 이데올로기가 다소 약화됨으로 해서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삼인주의적 이념을 수용하는 그런 삼인적 자유주의 이념이 강화되어서 한국의 양대 정당의 대결은 민주당은 진보적인 정당은 삼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한 그런 절충적인 이념, 그리고 보수 정당은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를 결합한 절충적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양대 정당의 대립 구도는 이 한편으로는 삼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성격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와 보수주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보수 정당은 과거 권위주의 이념으로 해서 100% 탈피하지는 못했으나 상당 부분 보수주의 이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보적 정당은 과거 자유주의적 이념에서 어느 정도 반공 컴플렉스를 극복을 하고 삼인주의를 수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삼인주의의 전통적인 이념을 표방하는 진보적인 정당 소수지만 그런 정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자기 이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진보적이라고 본인이 평가한 비율이 약 25%,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자기 평가한 국민이 약 4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그 비율이
다소 줄어들어서 진보적 평가가 23%, 그리고 보수적인 평가가 한 39%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2002년에서 2004년 비슷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이념은 다소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도적 이념은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조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진보가 다소 확대가 되어서 30%를 약간 넘는 비율이 나오고 있고요. 보수는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약 24%가 본인이 보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진보 정권의 탄생과 연계되어서 나타난 국민들의 자기 이념 변화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진보냐 보수냐보다는 중도적인 이념을 가진 국민들이 항상 제일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민들의 경우에는 양극적인 어떤 이념을 선택하기보다는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정치 이념을 표방하고 정치 이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에는 200년 이상 정치적 이념이 발달하고 이념적인 투쟁이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념 투쟁의 역사가 그렇게 과히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짧으면 50년 정도의 이념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중도를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정치 정당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반면에 이념적으로 국민들은 오히려 좀 중도화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즉 국민의 이념과 정당의 이념이 다소 불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자기 이념 평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인구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흔히 일반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 젊은 세대는 진보, 나이 든 세대는 보수라는 것이 일반 이론적 결론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서나 일반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다소 좀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겪은 세대는 비교적 보수, 민주화 시대를 겪은 세대는 비교적 진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비교적 보수인 반면에 40대, 50대 연령층은 좀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20대, 30대 세대는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오히려 중도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적 이념이 이들의 일상생활 혹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연령별 혹은 세대별 이념의 차이는 일반 이론적인 결론과는 다소 다른 한국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10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2번 이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민주주의 선도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당성, 효능감, 대표성 등 세부 지표에서 모두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다만 신뢰도에서
중앙정부 기관이 낮은 것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향후 과제입니다. 공고화 단계에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필요하고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